공동 질의는 한 질문당 후보자는 3분씩 답변 해주실 걸로 아까 합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질문은 2번 후보, 3번 후보, 1번 후보, 2번 질문은 3번, 1번, 2번 후보 순으로, 세 번째는 1번, 2번, 3번 후보 순으로 대답을 해주시겠습니다. 첫 번째 질의서 내용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상훈 회장의 사퇴에 대한 다양한 견해가 있습니다. 각 후보자가 생각한 사퇴의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하는 게 1번 문제입니다. 두 번째 질문은 이상훈 회장 사퇴의 가장 큰 이슈가 노사협약서라고 보여집니다. 각 후보자님들 이 사안에 대해 의견과 향후 대응 방안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는 아까 몇 후보님께서는 답변해 주실 걸로 알고 있지만 다시 한번 정리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3번, 이상훈 회장 사퇴를 걸고 온 여러 사안 중 임원 간의 갈등과 책임지지 않고 남탓만 하는 행태에 대해 회원들은 불만이 많습니다. 회장 취임 이후에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는 임원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실지에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렸습니다. 이 세 가지 질문에 대해서 우리 후보자님들 성의껏 답변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먼저 1번, 이상훈 회장의 사퇴에 대해 다양한 의견 견해가 있습니다. 각 후보자가 생각한 사퇴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하는데 2번 후보님부터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예, 질문은 이상훈 협회장님의 2번 장식입니다. 이상훈 협회장님이 사퇴한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묻는 의견입니다. 그래서 먼저 이상훈 협회장님이 회장이 되시기 위해서 거의 10년 이상 노력하신 것을 제가 알기 때문에 너무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면서 정확한 이유는 모르겠으나 제가 생각한 이유를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70차 정기총회에서 예산안 부결이 되었을 때 우리 많은 지부장님들이 참석하게 계신데, 그때 저희가 생각했던 것은 예산안을 부결하면서 단체 협약서가 너무 이렇게 노조에게 유리하게 되어 있고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수준이 있기 때문에 예산안 부결을 통해서 힘을 실어주고자 했었거든요. 근데 그거를 너무 힘이 드셨는지 그거를 해결해서 오라고 했더니 그만 사퇴를 하시게 된 직접적인 원인이 됐다고 생각이 돼서 좀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그리고 그거 말고도 아까 원인 중에 제가 들어보니 이사들이 22분이 계시고 부회장이 10분이 계신데 1년 동안 의결해서 서로 이렇게 세 갈래로 개파가 나뉘어서 서로 의견을 통일을 보지 못하고 제대로 의견해 본 적이 없다는 후일담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그동안 고충이 많았고 그런 것들이 겹쳐 있다가 좀 우울증도 좀 생기시고 그래서 이렇게 사퇴하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또 듭니다. 아울러 개파주의가 나온 즈음에 개파주의에 대해 말씀 좀 드리면 제가 나온 이유도 그렇지만 우리가 선거를 하면서 너무 갈등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선거 때 너무 돈과 시간과 노력을 많이 들였습니다. 그래서 서로 감정이 상하고 극단적으로 가고 이러다 보니까 선거가 끝난 다음에도 그 갈등이 없어지지 않아서 여전히 개파주의가 생기는 게 아닌가. 그래서 저희는 이번 선거를 통해서 좀 이런 걸 좀 없애는 좀 건전한 선거 좀 하고 비용도 적게 드는 선거도 좀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3번 박태근 후보.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상훈 협회장의 사퇴 이유에 대해서 질문하신 거죠. 이상훈 협회장은 본인이 사퇴 이유를 밝힌 바가 있습니다. 아까도 제가 정견 발표 시간에 또 잠깐 언급을 하셨지만 임원들 간의 내부 갈등으로 인해서 발생한 노조 협약서 문제, 또 그로 인해서 2021년 예산안이 부결된 것이 표면적으로 나타난 사퇴 이유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점들이 불거지게 된 근본적인 이유는 오랫동안 협회에 쌓여왔던 잘못된 관행들, 그리고 협회 발전보다는 자신들의 기득권 유지에 급급한 리더들의 작태, 무관심한 회원들, 권력에 대들지 못하는 언론 등등 우리 모두의 자화상들이 조금씩 다 녹아들어서 일어난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늘 참담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의 책임이라는 것을 다 되돌아보아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상훈 협회장 본인의 리더십 부재라는 큰 이유를 전제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리더십의 부재로 인한 소통의 부재, 관계기관들과의 채널 단절들은 협회로서는 정말 뼈아픈 상실이라고 생각하며 이들을 복구하는 것이 새 집행부의 시급한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박태근 캠프에는 유능한 참모들이 많아서 이러한 현안들을 확실하게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1번 장영준 후보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훈 전임 회장의 사퇴 원인이 구체적으로 알려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회원 여러분들이 답답함을 느끼시리라는 생각을 합니다. 노사단체 협약서 문제에 따른 대의원총회 예산이 부결이 결정적으로 작용했다는 것으로 보이고 있지만 이상훈 회장이 정말 왜 사퇴했는지 그것이 사퇴할 만한 이유였는지에 대해서 실체를 절대적으로 알기는 힘들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사퇴 원인을 좀 알아야 이후에 회모 방향을 찾을 수 있는 만큼 저는 이상훈 집행부의 지난 1년을 살펴보면서 사퇴의 배경이 됐을 것으로 생각되는 회모 요인들을 짚어보겠습니다. 저는 우선 이상훈 회장이 소통 부족과 회모 경험 부족 또 이로 인한 리더십의 어려움을 겪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소통 부족이라 함은 지난해 있었던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서 집행부 구성이나 직원들과 단합을 꾀할 수 있는 친목을 나눌 수 있는 그런 게가 절대적으로 부족할 수밖에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 그런 여러 가지 코로나의 집합 금지로 인해서 워크숍도 열리지 못하고 또 회무를 얘기할 수 있는 이사회조차도 비대면 형식으로도 또 하기도 하고 또 임원들 간에 끈끈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많이 제한이 됐던 게 소통의 부족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일부에서는 임원들이 개판이 파벌이니 해서 나누어졌다고 얘기도 하지만 그런 것들은 만나서 소통을 함으로써 충분히 해결이 될 수 있는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로는 그 협회를 이끌어가기 위해서는 사실 회무 경험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회무 경험이란 하루아침에 생기는 것이 아니고 협회의 경험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인데 사실 협회에서 짧은 시간에 회무 경험을 한다는 것은 쉽지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표적으로 노사단체 협약을 체결할 때 대의원총회 인준이 필요하다는 과정을 일을 해본 사람은 다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무에 대한 경험 부족이 결국은 사인을 하는 그런 실수를 했다, 누를 범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외에도 당선 직후부터 올해 1월까지 거의 1년 동안 이상훈 회장에 대한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 선거 무효 소송 등 선거 후에 불복으로 인한 소송이 있었는데 이러한 것 또한 영향을 미쳤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장 후보님은 너무 많이 준비를 하셔가고 3분을 넘기셨네요. 미리 우리 김신엽 회장님하고 제가 소통이 돼야 되는데 우리 세 분 후보님께서 나름대로 우리 이상훈 회장님이 사퇴한 원인에 대해서 말씀 해주셨지만은 여러분들이 또 생각하신 거하고도 또 다를 수도 있고 세 분 지금 어떻게 보면은 세 분 답변이 다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그건 여러분들이 투표하실 때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이상훈 회장 사퇴의 가장 큰 이슈가 노사협약서라고 보여집니다. 각 후보자님들은 이 사안에 대한 의견과 향후 대응 방안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는 3번 박태근 후보님부터 답변해 주시겠습니다.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정기현 발표문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말씀드렸기 때문에 짧고 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원 없이 협회 없고 협회 없이 임직원도 없다는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협회장부터 신뢰와 모범을 보이고 진정성을 가지고 노조와 협의해서 협회를 살리자는 명분에 노조 측에서 마음을 열게 하고 해서 기존 협약서를 노조와 합의하에 파기하고 절차도 정당하고 회원 정서에도 맞는 새로운 협약서에 서명하는 일이 새 집행부의 가장 중요한 일이자 협회 회모가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첫 걸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참으로 절박한 상황이라는 것을 회원 여러분들이 인식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1번 장윤준 의원. 예. 그 노조협약서 문제는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제 6월 8일날 출마 선언을 하면서 그 노무 전문 변호사를 수임해서 제가 법률적 검토를 완료했습니다. 제가 6월 21일날 변호사로부터 법률적 검토를 받았습니다. 노사단체 협약의 내용 중에 일부가 민법과 정관에 위배된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저는 대의원총회 심의사항인 예산에 관한 사항을 정기이사회의 토의조차 거치지 않은 채로 노사대표가 서명을 해버린 것이 사실 이 노사협약서의 문제가 시작된 시점입니다. 사단법인 민법 제59조에 보면 그 대표라 하면 회의 정관에 규정한 취지를 위반할 수 없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예산과 결산에 관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상훈 대표는 대표로서 해서는 안 될 사인을 한 것이 문제입니다. 그런데 노조는 이미 예산과 결산에 관한 것이 대의원총회에서 과정을 거쳐야만 되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9차례의 그 회의를 통하면서 5차, 6차, 2번에서 3번에는 3번 노사에서 이것은 대의원총회를 거쳐야 하지 않습니까? 라는 절차적인 문제를 제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무시하고 대표로서 사인을 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것이 이상훈 협회장의 협회만의 문제냐? 민법 제760조를 보면 그렇게 잘못된 사람, 교사자나 그 잘못된 것을 방조한 방조자도 책임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의 상황에서는 교사자나 방조자나 함께 테이블에 나와서 재검토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2번 장원식 의원님. 예, 이 단체 협약서 얘기를 하기 전에 이 문제부터 좀 얘기를 해야겠습니다. 대치 노조는 우리 직원들이라서 좋은 조건에서 일하게 하고 싶기는 한데 직원들 초임이 2,600만, 3천만 원도 안 되는 돈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우가 처우가 안 좋아서 들어오자마자 나가는 경우가 되게 많고 오히려 이 노조원이 아닌 이 오르신 분들이 연봉도 많이 받고 수당도 많이 받아서 이렇게 오래 계시고 이런 그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게 직무 분석을 통해서 과연 우리 협회에 65명이나 되는 직원들이 필요한가도 생각을 해보고 초임 들어오신 분들은 좀 대우를 좀 낮게 해줘야 되고 이런 식의 어떤 구조적 이게 좀 조정이 좀 있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먼저 해봅니다. 단체 협약서 문제를 말씀드리면 물론 이렇게 여기 우리가 보기에 너무 황당한 조항들이 좀 있습니다. 뭐냐면 뭐 근속을 30년 이상 하면 금도 뭐 30돈을 주고 뭐 그다음에 무슨 포상금도 주고 휴가도 주고 뭐 이런 것들이 우리는 뭐 평생 일해봐도 이렇게 은퇴할 때 무슨 뭐 이렇게 퇴직금도 없고 이런데 이런 것들 우리 회원들한테 굉장히 이렇게 거부감을 주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은 아마 상조위에서 했던 것들을 아마 우리 협회에서 부담하도록 이렇게 이번 노조 단체 협약에서 이렇게 정가한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은 수정을 해서 회원들 눈높이에 맞게 수정을 해서 이렇게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근데 이게 일방적으로 이게 단체 협약을 파기하거나 이렇게 되지는 않거든요, 사실. 그래서 노조와 잘 대화를 하고 잘 협조를 구해서 최대한 협조를 구해서 이렇게 우리가 좀 이렇게 상생할 수 있는 그런 노조 협약서를 다시 작성하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질문 넘어가겠습니다. 이상훈 회장 사퇴를 걸고 온 여러 사안 중에 임원 간의 갈등과 책임지지 않고 남탓만 하는 행태에 대해 회원들이 불만이 많습니다. 회장 취임 후에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는 임원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실지에 말씀해 주십시오. 자, 이 질문에 대해서는 장영준 후보님부터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질문이 굉장히 좀 난해한 것 같습니다. 그 새로운 집행부가 됐을 적에 문제를 일으킨 직원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것은 사실 새로운 집행부가 기존에 지금 있는 임원들을 데리고 갈지 말지에 대한 것도 모르는 상황에서 그것을 답하는 것은 또 말이 안 되고, 그것이 어떻게 보면은 그 현재 임원들이 유임을 할지 말지에 대한 그런 그 법적인 해석부터 저희가 먼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일단은 임원 탄핵은 정관에 임원 탄핵이라는 말 자체가 없습니다. 제가 토요일날 박태근 우리 저 후보님에게도 탄핵이란 그 것을 우리 협회에서 할 수 있느냐라고 우리 여쭤봤을 때 탄핵이라는 단어에 대해서는 정관에는 없다고 말씀을 하셨고, 사실은 저희가 거기에 준하는 그 임원에 대한 법적 처리는 불신임이 있습니다. 불신임이 있는데, 이 불신임을 하기 위해서는 금고 이상의 형을 받거나 정관 및 총회 의결을 위반했거나 협회 명예를 현저히 훼손시켰을 적에 불신임을 시킬 수가 있는데, 이 또한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지만 의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있는 임원들에 대해서 탄핵이라고 표현하신 불신임을 하지 않고서는 사실은 지금에 있는 임원들을 바꿀 수 없다, 이런 상황을 먼저 좀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그러한 문제는 일단 차기 회장이 당선이 되고 나면 아마도 임원들이 어떤 결정을 해서 예를 들어서 뭐 일괄 사퇴가 되든 아니면 일괄 유입이 되든 뭐 부분 사퇴가 되든 그런 현명한 처신을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지금 현재 문제가 됐다는 임원들에 대한 것은 여기서 얘기할 수 있는 성질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잘 들었습니다. 자, 2번 장원식 의원님. 예, 그래서 그 협회장이 사퇴를 했으면 같이 선출이 된 그 부회장 3명, 선출직 부회장 3명도 같이 사퇴해야 되는지 아니냐는 말씀들을 많이들 하십니다. 뭐, 저도 정서적으로는 동감을 하지만, 우리 경기지부의 최혜성 회장님도 나와 계시지만, 법적으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선출직이기 때문에, 우리가 본인이 그만두겠다고 하지 않는 이상, 그만두기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지난번 임시대의원 총회에서도 이렇게 회장 한 명만 뽑을 것이냐, 1+3을 뽑을 것이냐, 이렇게 우리가 결의를 할 때, 회장 한 명만 뽑으라 한 이유는 이런 그 법적인 문제를 고려해서 그 소송을 좀 줄이고 좀 이렇게 문제 없이 집행부가 구성이 되고 꾸려져 나갔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여러 대의원들의 의사가 반영이 된 결정인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만약에 협회장이 된다면 이 선출직뿐만 아니라 이사들 중에서도 도저히 힘들어서 일을 못 하시겠다는 분들은 그만두시게 하지만, 지금 당장 집행부를 꾸려서 일을 배우고 업무를 익히고 하다 보면 금년에 다 가버립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그분들을 되도록 일할 수 있게 좀 해드릴 거고, 차라리 선출직 그 세 분이 잘못을 많이 했다고 한다면 제 생각에는 일을 2배로 더 시켜서 여러분께서 봉사할 수 있도록 제가 기회를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3번 박태근 의원.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기존에 계시는 임원분들께서 협회장 사퇴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일괄 새 집행부가 구성이 된 후에 사퇴를 한다 하면 탄핵이라는 단어를 쓰실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나 이상훈 협회장 사퇴 이후에 선출직 부회장 3분이 버티시는 바람에 이런 문제, 탄핵이라는 단어가 나왔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당연히 어떻게 보면 상식적이고 도덕적이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번 선거도 협회장과 선출직 부회장 3인을 뽑는 게 그게 맞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개인 의견입니다. 그러나 대의원 총회의 의결도 존중합니다. 그래서 제가 협회장 후보로 나온 것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임원분들이 다 이 자진 사퇴를 하면 이 문제는 논란을 일으킬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겁니다. 버티시니까 이런 단어가 나오는 거고요. 저는 공약으로 탄핵하겠다라고 하는, 물론 장현 후보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정관에 탄핵이라는 단어는 없습니다. 탄핵이라는 단어는 선거에 쓰이는 용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잖아요. 그게 없다 해서 못한다라고 하는 거는 좀 어불성설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정관의 34조 1항에 보면 우리 대의원 총회에 임원, 그 다음에 윤리위원, 선거관리위원회 위원들을 불신임할 수 있다는 조항이 분명히 있습니다. 있어서 이게 뭐 정관을 위배하거나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의 당선이 곧 만약에 임원들이 사퇴를 안 하면 회원들이 사퇴하라는 준엄한 메시지라고 생각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 공동질문에 대해서는 후보자님들이 시간을 잘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참 어떻게 이 세 가지 질문이 어떻게 보면 난해할 수도 있지만은 제가 우리 회원들한테 들었던 질문 중에서 가장 이슈가 됐던 질문이었기 때문에 조금 난해하지만은 제가 드린 것이니까 그래도 답변 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